네,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행사에 가셨다가 오셨습니다. 예, 군수님께서 또 물어보실 사람 물어보시고, 지금 창조 산업가에 현재까지 그 법조 타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창조 산업가에 그 다른 항목 감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실 분 하시고, 또 중복된 그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그 의원님 한 분에게 그 10분간씩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질서 있게 그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는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법조 관련해서 좀 제 누명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법조타운 그 부지 중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그 실과장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부지가 있습니까? 그 강철우님 이름으로 없습니다. 또 한간에는 군수한테 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는데 군수님 그 돈 저한테 준 적 있어요? 줄 돈 없습니다. 법조타운 관련 부지라든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명예를 걸고 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법조타운 인근에 그 땅을 사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후에 땅을 산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도 마찬가지로 사퇴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지난 제6대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 때 제가 법조타운 관련해서 군수께 군전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법조타운 추진 절차. 두 번째는 법조타운 내 저소득층 보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세 번째는 한세인 이주에 따른 거주지 마련. 네 번째, 법조타운의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군수님 임기 내 사업 마무리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노후화된 지원 지층 이전은 차후라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거창 국민 모두로부터 애매를 받고 사는 한센의 거주와 생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제도적 마련에 의해서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예, 안 납니다. 그에 따라서 군수께서도 마찬가지로 한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좋습니다. 현재 군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강철우님 그 당시 군정 질문 때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보상 문제, 또 그분들의 이주지 문제, 또 연속성 문제 대응을 지금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그 법조타운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지층 등의 법조 관련 기관 및 구치소를 타운화하여 군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대치 계획 사업은 명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민에 있는 우리 한세인들의 집단 이주를 통해서 군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센이라는 이유로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차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단 일초라도 맞기 싫은 악취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끗한 터전을 말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한세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건의를 드렸고 또 군수께서도 흔쾌히 승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 성산마을의 그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그 당시에 그 닭똥냄새라는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아파트
대우 아파트 그 인근에 사는 그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인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 예, 맞습니다. 예, 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주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조언을 준 적이 있습니까? 뭐 일반 생활하시는 어떤 뭐 제도권 사항들이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 행정이 특별하게 뭐 그분들을 위해서 소외계층이다 하는 제도권이 아닌 사항이 지금 그 현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수께서도 도움 준 적이 없어요. 예. 악취가 난다고 또 인근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그것에다 가둬두지 않는가 군수도 생각하고 있지요. 저도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다 국민입니다. 사회적 약자라서 국민이 아닌 게 아니라 한세인이라서 국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얼정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땅도 없습니다. 오리지널 무소속입니다. 하지만 뜻과 마음만 맞다면 당적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여러 수십 년 묵은 그 창문의 미련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해 6대 5원 시절입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수가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살아 들어와 이 법조타운을 잘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 기억나십니까? 예. 예.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저는 좀 표현이 진부한 표현일지 몰라도 저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법조타운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고 소모적인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추진되어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를 남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법원과 검찰 측은 지금 사업 예정지를 그 성산말로 옮기고 구치소는 그 청업 근거를 해서 5km 반경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없는지 그 한번 군수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성산마을 전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해볼 때도 이제 교정시설을 면적이 한 이제 예, 예. 평수 단위로 한 예, 예. 4만여 평 정도 되지고 그러는 개념인데 그 정도 되어야 저기 뭐 주변 환경 전반적인 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법원 검찰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예, 예. 그 전체가 수용이 못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도 확대도 하면서 법조타운이라는 법원 검찰도 이제 흡수하는 예. 그런 개념이 되었으니까 아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번호는 그 창업이라든가 그 주상관 경계 지점 있죠. 네. 그 부분에 구치소만큼은 거기에 이동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좀 해봤습니까? 아직 그런까지는 생각을 하지 예,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법조타운 그 예정지와 우리 국도사무선이 그 지금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지금 그 부분에 우리 국도사무선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하게 되면 출소 후 시내 학교를 거치지 않습니다.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 주민들의 그 범죄 우려와 또 불안감 이 해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군수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도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 조사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고주차 지형지 문제 가지고 예, 예. 도로도 뭐 설계가 뭐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 도로 구조 기준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기준에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현재 그거는 잘 안 맞아진다. 그랬는데 그게 또 뭐 예산안에 연기되고 하면은 또 방안이 있을지 그 방안이 또 해결의 방안이 된다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저 군수께서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예, 그런 함으로 해서 주변 인근의 그 학교나 학생 이런 게 끝이지 않잖아요. 특히 또 대우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 군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 바라고, 사실이 우리 지역 그런 법조타운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인근 가지리 지역이 집가가 하락한다. 이런 부분도 집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를 개설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주변 지역의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책을 한다든가, 뭐 택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있습니까? 우선 그 저희들도 집가 하락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통계나 다들 봤을 때 집가 하락되는 상황이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 뭐그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그 이제 우리가 그 가지리시부터 동산마을에서부터 그 도로가 가니까 그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개발이 될 것이고 가지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단에 그 군수께서 이 택지 사업을 좀 조성해서 인근 그 동산마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그 발전시키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의원님. 방금 발언하신 강 의원 의견에 좀 공감을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2010년 12월 17일 우리 거창군 교정시설 유치 건의서 법무부 제출 추진계획 요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공문에서는 유치위원회가 이렇게 군에서 먼저 공문을 통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명을 전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관치였다, 관주도였다, 이렇게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타 시군 사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은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자치단체 부지 선정 요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제 복수로 두세 군데를 추천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법무부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하면서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추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두 번째 단계인 자치단체 복수 추천 두세 군데 부지를 법무부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게 이제 절차 무시에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전개하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 거창에는 교도소가 안 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반론을 좀 제기를 해드렸고요. 군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막 우리 카톡으로 막 돌아다닌 내용인데요. 민간주도 법조타운 추진위원회 발족하라, 공무원을 교육하라, 관련 기관단체 홍보 관리를 철저히 하라, SNS 활용하고 참여하라, 국내 교정시설 견학 참여하라, 뭐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 또 포항에 교도소도 갔다 오셨죠. 이렇게 또 홍보물 제작하라, 상황 대응 TF팀 운영하라. 자, 이렇게 쭉 해서 두 장의 문건을 이렇게 혹시 이거 이렇게 혹시나 만들었거나 본 적 있으십니까? 저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뭐 또 돈닥하는 거. 예. 예.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과장님. 예, 답변하세요. 그 법조 타운을 우리 군이 정책 결정한 대로 또 이 국가 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제 직무입니다.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4년 전에 추진한 걸 제가 그걸 담당하고 그런 걸 하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런 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잘 못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제가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제가 그 보면은 타이틀에 보면은 이 협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들 협조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바로 좀 알리자. 그래서 그 각 실과장들 또 원면장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알리는 이게 이제 각 기관 단체 이런 분 또 일반 국민들 주민들 이렇게 해서 기회될 때 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런 내용을 바로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그 협조를 제가 요청한 겁니다. 제가 했습니다. 네. 취지는 잘 들었고요. 네. 여기 별첨에 거창 구치소 건립 반대 학부모 단체 주장 대응문 이렇게 이제 네. 별첨으로 갔나 본데요. 네. 먼저 사업을 정말 정상적으로 가져가시려면은 그동안 사업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먼저지. 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고 하시질 않으신 상태에서 이런 이것도 하나의 관치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힘과 힘의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거창이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의 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한 거는 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당장 있어야 되지 않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바깥에서 또 그 SNS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흘러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 또 약간의 뭐 잘못이 있다면 그걸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관련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알려주자.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뭐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지금도 학부모들이 왜 분홍 옷을 입고 저렇게 피켓팅을 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가까이 가서 왜 그러냐고 자세히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화도 하자 그러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법조타운에 대한 단상이라고 하면서 제가 글까지 써가지고 다 올려서 마음 읽어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사실이다, 진실이 된다는데 계속 그 팩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인신 공격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구나, 제대로 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무상 수행한 그런 일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묻겠는데요. 네. 군수님이든 과장님이든 두 분 중에 아무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특히 우리 몇몇 의원들이 제시한 이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그 이전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강수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6대 군의 진솔한 마음이었고 그런 어떤 촉구도 받았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까 누누이 이야기가 되는데 발의 자체가 성산마을 고진민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현재로 있었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김영래 의원님께 한번 이래 행정사무감사 이제 또 이렇게 문제에서 다른 의원 하지 마시고
아마 이번에 그 남부구치소나 이게 그 원주를 가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봤을 때 제가 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거기에 그 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뭐 학교, 어린이집부터 또 관공서 뭐 여러 가지 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래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지금 우리 걱정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 상황들인데 우리 지역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른 지역하고 틀리죠. 여건이.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동의도 받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서 보니까 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거기서는 잘 또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뭐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 그걸 못 느끼고 다시 그 서로 뭐 왕래도 하고 다 이렇게 잘 이용되더라는 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어찌 보면 또 우리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제가 그런 좀 어떤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런 개념에 한번 또 이래 긍정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발이 그 창은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지를 생각하지 다른 이전 문제를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제가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해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는요. 한센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군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국책 사업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부교도소 서울 남부교도소를 갔는데요. 그 앞에 아파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부교도소는요. 원래는 외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해 오면서 주택이 들어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그런 도시 기능의 복잡 다양한 그런 속에 교정 기능은 크게 지역의 문제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크게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거창하고 좀 다르다라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요. 원주교도소 원주도 마찬가지로 시지역이고요. 여기도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그 앞에 학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시지역은 또 교정 직원들이요. 그 주변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직원들의 자녀들이 또 다니는 학교들이 또 가까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 것이 우리 거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도소 가서 시설 보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 다른 분들은 아마 시설만 좀 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또 듣고자 하는 정보만 또 들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고 느낀 그런 것은 거창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변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이야기가 전부 다 법조타운 이 문제밖에 이야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그 4년 전부터 추진해가고 오던 이 법조타운을 갖다가 6대 군의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서 그 다 방망이 뚫는 겁니다. 결정돼가지고 우리 거창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결의가 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7대에 와서 여기 되니 안 되니 여기서 찬반은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법조타운을 찬반을 되고 안 되고를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법조타운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다른 문제로 좀 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형남희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님 대답에 그 말씀은 대답은 이게 바로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입니다. 자, 권숙계 묻겠습니다. 그 지금 그 마산교도소가 옛날에 외곽에 있었지. 도시가 커서 마산교도소 지금 옮깁니다. 진주교도소 외곽에 있다가 시내가 평정되어 갖고 지금 어령 쪽으로 옮겼습니다. 은주교도소 지금 저도 갔다 왔는데 옛날에 외곽에 있다 도시가 커옴으로써 학교 시청까지 옮기니까
다시 산골짜기로 다시 옮기도록 지금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잘못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다들 외곽에 있다가 도시가 커면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창은 좀 특수합니다. 성산마을을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저 위치를 했던 걸 3, 4년 전에 집행기관이든 군수든 추진인이든 거창 발전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때는 아마 최상의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는데 3, 4년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군수께서도 그 토목 전문가니까 어느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처음에 실시 계획을 세웠다가 막상 공사하다 보면 뭐가 잘못되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부형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를 확실하게 진솔하게 들어보시고 설계 변경을 하고 이전을 강철 의원도 오늘 이제 이전 얘기를 님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집행기관에 얘기했던 게 법조타운은 놔두라도 20분 거리에 있는 교정시설만 옮기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양분되고 지금 민심 많이 갈라진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이거는 거창 군의 행정의 책임자로서도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법조타운이 생기고 안 생기고 뭐 교도소가 거창 구치소가 생기고 안 생기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과장이 하는 얘기 물론 홍보 차원에서 했지만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했던 뭐 했던 지금 찬성 쪽의 행사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갈등만 조장한 게 돼.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찬성하는 추진위원회 측과 반대하는 그 학부형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단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거창 어차피 매스컴을 타면은 이거는 거창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타운 문제 해결 위원회 결성을 제안합니다. 그 구성은 법조타운 추진회 위원장이 5명입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학부모 대표 5명, 군의원 3명, 공무원 행정 담당 공무원 과장 계장 포함해서 총 15명으로 법조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 집회는 하지 말고 군수께서도 좋아하는 소통,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듣고 또 행정 책임자로서의 어떤 입장도 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거창군이 분열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법조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조단 위원회 결성을 제가 제안했는데 군수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그 걱정하시는 여러 사항이나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항은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하니까 어떤 이런 사항들을 좀 다들 뭐 소통하고 우리가 또 같이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뭐 긴시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내 행정 내부적으로 심도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뭐 좋은 의견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행은 검토를 통해 결정이 되겠지만도 우선 제안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 반대하는 학부형님들도 집회를 참가해 주시고 또 추진위원회도 또 찬성 추진회니 설명이니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 15명으로 구성된 그 법조타운 문제 해결된 그 위원회에서 예. 서로 수기하고 검토하고 또 법무부도 같이 올라가서 또 건의할 거는 건의해보고 또 방법도 연구해보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학부모 단체도 제가 제안을 할 거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할 테니까 행정 담당 공무원도 어떤 주축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대화의 소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오늘 하루 결제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계실 적에 꼭 그 군수님께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 결제하러 가셔도 되겠습니까? 네, 어떡하고?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결제하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이순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박희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과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궁금증이 최소한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설치로 인해 우리 지역의 안전 문제 등 우려 사항은 정말 없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오늘 교정본부장도 다녀가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교정시설 있는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그런 게 일어났다 이건 없답니다. 그건 없고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이 그 견학을 가본 데도 그런 걸 우려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뭔 들은지 몰라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 부분 그 지역에 있는 또 그 교정기관에 있는 기관장들 이야기하고 주변에 이야기 들어도 그런 건 없다. 또 지금 영월 군수님 뭐 아마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만은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우리 학부모들이라든지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 부분을 좀 앞으로 많이 좀 홍보 좀 네.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수영자들이 우리 그 창에는 S1, S2급들이 수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S1, S2로 등급이 이제 정해졌을 때 이거는 그러면 변동을 안 하고 항상 S1, 2만 수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네, 그거는 법무부에서 방침을 내비결제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 창의 교정시설은 영월에 있는 교도소와 같이 자치제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건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이나 시설면이 부대 시설 등 환경이 좋아질 거라 믿지만 국내의 교정시설의 장점만을 접목시켜 주민 치안 불안, 안전 문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한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앞으로 뭐 남현 의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또 이 학부모 반대하시는 학부모 측에서도 동의를 하시고 이래서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런 그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로 꼼꼼히 챙기고 뭐가 잘못될 가능성이 뭐가 있는지부터 챙겨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우려하시는 정말로 누구 말 맞다 기후에 그치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뭐 의원님들 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의원이기 전에 그 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러한 중대차원 사업에 대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군에서는 교정기관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국내 구치소, 교도소의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견학함으로써 그동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학부모들 측과 물론 또 가장님, 계장님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군수님 많이 참석하셔서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변상원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예, 변상원 의원입니다. 저 과장님께 그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합니다. 그 우리 거창 전문대학 때문에 그저 한번 제가 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거창 도립전문대학이 지금 개교한 지가 지금 19년 됐습니다. 예. 네, 19년이 됐는데 사실상 그 거창 도립대학교 개교하면서 그 기숙사 문제 때문에 우리 거창 군민들이 전부 다 협찬을 해서 기숙사를 설립할 때 협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도 이제 우리 고재에서 그 협찬하는 그 총무직을 맡아서 내가 돈을 이제 거치려고 그랬었는데 현재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우리 학교에서 기숙사 건립하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이야기조차 한번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그 과장님께서 우리 총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당시 우리 어른들 참 욕보신 어른들 그 주머니 돈, 쌈지 돈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최고 많이 낸 사람은 50만 원까지 냈습니다. 20년 전에.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거창에 대학교 하나 건립하고 기숙사 한다니까 밥 못 먹고 꽁꽁 애기에서 모아놓던 쌈짓돈까지 다 내놔가지고 그 기숙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 현황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총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의 어른들이라도 한 번씩 학교를 견학을 해가지고 기숙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런 내용은 의원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대학 거창 도립 대학 이거 세울 때 국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저도 잘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학 측에 전달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이 대학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 전달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 우리 어른들이 기숙사 건립할 때 동참하는 마음은 우리 거창에 대학교가 생긴다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주머니돈, 쌈짓돈 꼭꼭 묶어 놓은 걸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숙사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추진을 할 때 이야기는 그 기숙사를 건립하고 나면은 그 앞에다가 비를 하나 씌워서 돈을 찬조하고 협찬해 준 분들 이름을 갖다 새겨 놓겠다. 아니면은 방에다가 그 어른들 이름을 명패를 만들어서 걸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20년이 다 돼갑니다만 그런 이렇다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또는 그 돈만 그렇게 날아가고 나서 자기들이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니까 내몰라라 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꼭 좀 필히 챙겨가지고 우리 어른들 자부심을 한번 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다른 의원 김양라 의원님. 예, 오늘 장시간 법조타운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 참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 교정시설 예산 확보 관련한 보고서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까 싶어요. 여기 그 공문이요. 기획재정부 윤범식 사무관 전화 통화 관련한 내용인데요. 요 일시는 2011년 5월 15일 17시 내용입니다. 내용 전체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확인 결과만 한번 보면요. 보상비를 비롯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평당 지금 50만 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리가 교정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기피하는 시설인데 이게 또 정부 예산에 정상적으로 요구되지 못한 것은 법무부에서 2011년 7월 22일 대상지를 확정하였기 때문임. 그리고 이런 기피 시설을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국책 사업을 할 수가 있음. 거창 교정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억 원 반영 요망. 이런 요지에 기획재정부 그 담당자하고 이렇게 통화 내용을 이렇게 일단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가 그 국회의원 세 분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신 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 공문에서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 국민들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국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해보시든가 주민투표를 해보시든가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회에 대한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시간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회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다기보다도요. 그 집회가 자발적이냐 타율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김향난 의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뭐 보고 알고 계시고 그 보시면은 그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아마 다 짐작하실 것 같고 또 얼마만한 노력을 또 기울여야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은 뭐 좀 인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뭐 예, 당연히 노력하신 거 예, 인정하죠. 방향이 그래서,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군수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는 겁니다. 이 총의가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저희들이 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게 이게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돼서 정말로 저 담당하는 이 책임자로서 실무 책임자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잘 풀어나가도록 그래 저희들이 좀 지혜를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행남 의원님. 255쪽입니다. 255쪽. 가막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그 신원 남상 이장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4년 8월에서 9월달 남상 신원면 주민 설명회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까? 지금 아주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거 할 때 말입니다. 네. 그 창업의 주민들도 참여를 해주고 특히 시민단체들도 어떤 통보를 하고 한번 같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영덕도 가보고 이렇게 풍력 이 파란 안개비를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참 거창 딱 들어왔을 때 가막산에 이 풍력이 돌아가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네. 유럽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아침에 문을 열고 가막산을 봤을 때 기계가 빙빙 돌아가면 그 청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저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그 가막산이 어떤 그 창에 또 전기를 주고 하는데 그 위에 기계가 빙빙 돌아가면 이게 참 흉물이 된다는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10월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8, 9월 달에 그 주민 설명회를 안 했으면은 특히 시민단체 쪽으로 해가지고 거창 읍면들도 주민들도 그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면 네. 긍정적인데 예. 부정적으로 보면 저기 또 상당히 그 부정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설명회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또 누군가가 몰라갖고 막상 공사 또 들어가면은 또 뭐 몰랐니 어쩌니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환경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뭐 거창읍에 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네. 우리 강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라고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장학계 지원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금 기타 그 내역을 보면 2010년에는 7억 3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2011년에는 5억 8천만 원,
2012년에는 4,300만 원, 2013년에는 3,100만 원입니다. 점차 우리 장학금 그 성금 모금이 현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천사 운동을 한번 봤습니다. 2012년에 3억 5,800만 원, 2013년에 3억 7천만 원, 2014년에 2억 2,800만 원 이렇게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사실이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우리 그 성금 모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장학금 이 성금 모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의원님께서 감사를 하고 계시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장학금 모금 목표가 당초 100억 이제 이게 차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이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 장학금에 기부하는 기타하는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또 이게 이 뭐 교육도시에 장학금 100억 가지고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원님 지적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그 청군 장학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장학회에서 지금 장학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사업입니다. 또 이탁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탁으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또 추진 실적을 이렇게 보면 이탁 사업 등 장학금 선발 등에 거의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그 교육 발전을 등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역할이 없어요. 또 군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거창군 그 장학회 그 사무국장의 역할이 매우 지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 우리 거창 교육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저조하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처음에는 단지 이제 장학회 사무국에서 장학 업무만 했습니다. 장학금 주고 막 선발하고 주고 이제 이렇게 사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만 했는데 이제 장학회 우리 조례 또 정관에 따라서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자꾸 이제 이관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이제 의원님 지적한 대로 막 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좀 늘고 역할도 좀 주고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이관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하고 또 올해를 좀 봤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고 현재 우리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한 4,7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무관사가 1,700만 원입니다. 네. 연간 한 6,5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인건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이 업무 분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사무국장을 그대로 둬야 되는지 또 계속 가야 되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이 사업은 원래 거창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잘 하시잖아요. 그건 단순 업무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출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당초 시작할 때는 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건 정말 단순하게 관리 차원밖에 안 되면 그냥 뽑고 돈 주고 요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사업을 전문화해야 되겠다. 이 거창군 교육도시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조례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차려서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장학 사업도 그냥 뽑아서 주고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 뽑는 다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학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정책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무를 임받아가지고 군에서 받아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뭐 깍 이렇게 만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집행부에서도 예,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고 예, 우리 장학 전문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장학생 선발 이런 부분도 다 엄밀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자료만 올라오는 거예요. 체험만 하는 거예요. 체험만. 또 이 이탁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탁 지원만 자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장학금 승급 모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들 또 자녀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승급 모금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3천만 원입니다. 1년에. 그래서 사무국장 등 또 전 직원을 그 옆에 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간사에서. 통해서 장학금 승급 모금 실적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실적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모금 실적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무국장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해서 향원이라든가 승급 모금도 앞장서야 됩니다. 왜 자꾸 이런 그 장학금 승급 모금에서는 당시하고 천사운동만 계속해서 이렇게 또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님 생각 어때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장학사업도 이 많은 변화와 또 혁신이 또 필요합니다. 또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의 장학금 혜택이 비중이 큽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또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 이렇게 해서 더 이런 소외계층 다문화 가족들의 더 많은 장학 혜택을 이 비중을 좀 이제 제도를 좀 바꿔서 이런 이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예, 이게 저 장학을 하는 종류가 지금 9가지인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제가- 좀 주고 예, 있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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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알고 계신데 아마 그런 또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예, 장학 그래서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예, 한번 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도라든가 예. 시책 사업이라든가 장학 사업의 타당성 또 효율성 이런 사업을 장학회에서 해야 돼요. 왜 그냥 그 막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하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우리 구창군에서 지금 그 공공단체에서 받는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 정도 평균 얼마 됩니까? 예. 2천만 원도 지금 체육계 사무국장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예, 보조단체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다른 사회단체 지금 진짜 국가를 희생하고 몸소 바치고 참전용사 이런 부분 사무국장들 임금이 1,200만 원 되면 다 많이 됩니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인 월급 얼마 됩니까?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3천만 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 지급하면서 장학계 사업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용할 것 같으면 이 장학 사업을 끝까지 할 것 같으면 밥값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밥값을. 그래서 해서 정확히 돈을 주고 정확히 일 시키고 그래 할 것 같으면 집행부서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예, 당초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다 장학 사업을 장학회 운영이라든지 장학 사업을 전문화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세분하고 이렇게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려고 그 목적은 맞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보시기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적사항 잘 저희 수렴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우리 되도록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자꾸 전문화 한다 하는데 전문화 된 게 없잖아요. 전문화 된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그 고민을 해서 진짜 이 장학 사업이 진짜 반듯하게 예. 진짜 제대로 되게끔 그래 집행부서 만들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못하면 만들어 줘서 잘할 수 있도록 그 당국과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 월급만 이래 많이 주고 축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 예, 그런 식으로 좀 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실현 과시화를 목표로 거창
지식복지 종합 시스템 구축, 교육복지 환경 개선, 거창 신성장 블루오션, 항로화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창조거리 예술촌 조성 등 거창의 핵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거창의 최대 이슈인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조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녹색 환경과 재무과 민원 봉사과 소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방청객,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